지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 중인데 호주 언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맺은 역대급 방위협약 때문인데요. 호주 언론과 방송사들은 이 소식을 앞다퉈 주요 뉴스로 보도하며 한국과의 방위협약을 크게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방위협약은 여러 면에서 많은 말들을 낳고 있는데 한국이 중국의 올림픽에 대해 보이콧할 생각이 없다고 발표해 미국의 눈밖에 났다는 주장을 일거에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번 방위협약이 중국의 속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그럼 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소식은 호박튜브. 호주의 한 방송사가 사라 핸더슨 호주 의원과 인터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진행자는 자신이 알기로 이번 계약이 역대 아시아 국가들과 맺은 계약 중 가장 큰 방산 계약이었다며 사라 핸더슨 의원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는데요. 이에 화답한 사라 핸더슨 의원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감탄사를 내뱉으며 오늘은 정말 인크레더블한 날이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Now to this major defence deal announced by the Prime Minister alongside the South Korean President, a $1 billion defence arrangement including a new centre of excellence for armoured vehicles in Geelong. Let's bring in Liberal Senator Sarah Henderson to discuss this. Senator, thanks for your time. Well, Kieran, good afternoon. And wow, what an incredible day for Geelong. So, as I say, this is a wonderful day for Geelong and for our nation's security and safety. 한국과 호주는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협약을 맺었는데 호주에서 K9을 생산하는 조건으로 해당 공장이 사라 핸더슨 의원의 지역구인 빅토리아주 질롱 지역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지음으로써 지역구의 일자리가 늘어나게 됐으니 호주 언론과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좋아한 것인데요. 그럼 한국은 아무런 이득이 없느냐?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한국 공장에서 제작해 호주에 수출을 보냈으면 기술 유출에 대한 걱정도 없고 또 한국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의 조건이었을 테지만 이번 거래도 한국에는 나쁠 게 없다고 합니다. 호주 언론은 이번 계약을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이번 호주의 K9 산업기지는 결국 하나가 전 세계 다른 나라들과 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와 교류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호주의 생산기지를 베이스로 K9이 추후 파이브 아이즈 동맹 국가에 수출될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전혀 현실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사실상 제2의 호주로 봐도 되는 나라로 호주는 헌법으로 아예 뉴질랜드를 자국 영토로 규정해 놨을 정도고 뉴질랜드도 호주 사람을 자국민 취급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호주와 뉴질랜드 학생은 두 나라 모두에서 자국민으로 취급받을 정도고 심지어 전쟁이 나도 따로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ANZAC 군으로 묶어서 함께 보낼 정도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뉴질랜드도 K9을 구입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인데요. 특히 이번 계약이 한국에게 의미 있는 부분은 바로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처음으로 무기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파이브 아이즈가 어떤 동맹입니까? 사실상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으로 타라 입구를 외치던 일본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미국 중심의 정보동맹체입니다. 그런 파이브 아이즈 국가에 한국의 무기가 수출되었다는 점은 한국이 미국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모든 정책적 결정은 미국과 먼저 합의 후에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호주에 대한 미국의 입김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호주가 한국산 무기를 구입했다는 점은 미국의 승인 아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마 전 한국은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국내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상당한 우려를 드러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것이라며 중국 올림픽을 보이콧하지 않는 한국 정부를 비판한 것인데 서방 언론의 반응은 완전 딴판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호주와 대규모 방위 협력을 맺으며 한국이 중국을 상당히 짜증나게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을 정도인데요. 심지어 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와 더 깊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중국의 화를 돋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를 방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 중국과 무역 관계가 중요한데도 호주와 같은 미국 동맹국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주었다며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을 일축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중국과 준 전시 상태인 인도에 K9을 100대 수출한 데다 다른 무기인 K2 흑표와 잠수함까지 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대만에는 아예 잠수함 기술을 몰래 전해주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중국과 첨예한 대립을 빚으며 미국의 대중국 경제 파트너 중 최고라 할 수 있는 호주에 최신의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싫어할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에 별다른 불만을 나타내지 못하고 연신 고맙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이 올림픽 보이콧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호주와 한국의 동맹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국과 호주는 수소를 포함한 청정에너지 기술을 함께 개발하기로 결정했는데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앞서 있는 한국으로서는 자원 부국인 호주와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는 석탄이나 철광석, 천연가스 등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현재 한국의 새로운 먹거리로 등장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니켈과 코발트뿐만 아니라 반도체의 핵심 소재인 히토류의 매장량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이 중요하다고 간주한 35개의 광물 중 무려 24개를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호주와의 파트너십은 한국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중국과 일본이 언제든지 소재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것인데요.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모리슨 호주 총리가 한국과의 협력을 두고 호주의 안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원더풀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자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난감해하는 기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총리가 한국의 CPTPP 가입을 환영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CPTPP는 호주, 일본 등 11개 국가가 참여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으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블록이던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이 급하게 다시 출범시킨 경제협력체입니다. 현재 세계 무역량의 15%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한데 한국이 CPTPP에 가입하는 의미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국 시장 의존에서 벗어나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더 이상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미인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국의 CPTPP 가입 선언을 두고 깜짝 놀라 이제 한국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을 화나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전에는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시장 다변화를 꺼려했는데 이제는 자신있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은 한국이 CPTPP에 들어오는 것을 영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극우 정치인인 사토 마사이사는 한국의 현 정권은 창피한 줄 알라며 CPTPP 가입 전에 일본이 지적한 수출 관리를 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꼬기도 했을 정도로 한국의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호주가 나서 한국의 가입을 지지하고 나서자 일본 정부로서도 입맛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 고 이건희 삼성 회장님의 발언을 보면 일본은 물건을 제일 좋게, 제일 싸게, 제일 빨리 만드는 나라지만 결국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일본은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일본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이 호주와 강력한 동맹을 맺으며 일본을 압박하자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의 의존을 줄이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중국과 일본은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봐라. 제일 좋게, 제일 싸게, 제일 빨리 잘 만드는 게 일본인데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다. 고립이. 1불이 150엔에서 160엔 보면 딱 좋은데 이게 110원이 된 게 뭐냐? 미국, 영국, 불란서, 독일 G7, 9 중에 상당한 8개, 대여섯 개 나라가 고립을 시켜므로 해서 110원이 된 거예요. 110원이 됨으로 해서 일본도 국제화에는 못 이겨. 안 돼. 아무리 일본이 강하고 미국이 강해도 국제 고립에서는 못 살아납니다. 누구도 못 살아납니다.